여러분 반갑습니다. 옐로우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통 사금 탐사를 하게 되면 실전도 중요하지만 실전 못지않게 이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금을 캔다 그러면 뭐 어렵게 광물이니 암석이니 막 이렇게 외우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들 너무 방대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씩 한번 해볼까 합니다. 조금씩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알려드리면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사철 가장 많이 접하는 사철하고 그리고 그 안반, 이제 안반을 보면 막 사람들이 막 제가 볼 때는 금이 하나도 없는데 막 엄청 커요. 막 이런 걸 막 장바람 가지고 막 제키고 거기 파고 또 제키고 제킨데 또 제키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조금 너무 시간 낭비, 힘 낭비 하시는 것 같아요. 힘 낭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릴까 해요. 요것만 해도 어느 정도 시간 낭비는 하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쓸데없이 막 이렇게 하천에 있는 큰 돌이라 해서 바위를 막 장바로 제끼는 그런 일은 아마 좀 없지 않나, 뭐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으면 해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사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철이라는 것은 패닝을 하면은 바닥에 내려앉아있는 새카만 철성분들을 말하죠. 그 철성분들이 보면 뭐 주성분이 철, 티타늄, 지역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요. 뭐 니켈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니켈이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티타늄이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사철이라 그래서 무조건 다 자석에 붙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사철이라는 게 보면은 와, 사철은 많이 나오는데 이제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주로 이런 말씀들을 해요. 보면은 사철은 많이 나오는데 금이 한 털도 안 보인다. 일단 엄연히 말씀드리면 사철이 생성되는 거하고 금이 생성되는 거하고 그렇게 뭐 큰 연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또 연관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전혀 연관이 없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금하고, 일단은 우리가 패닝을 할 때 석션기를 당기거나 뭐 다른 작업을 할 때 사철이 많이 나오면 금이 많이 나오는 데서는 금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둘 다 무거운 물질은 하천에서 굉장히 무거운 물질이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이나 사철이나 이제 안반텀에서 구르다가 걸리기 좋은 와류턱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많이 같이 걸리게 되죠. 맨 밑에 층에는 보면 이렇게 틈이 있으면 맨 밑에 층에는 이제 금이 먼저 내려앉게 되고 그 위에 이제 사철 같은 성분들이 자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철이 무조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금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철이 없다고 그래서 또 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개척 탐사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철을 보면 우리가 사철이라는 거에 보면 좀 많이 한 가지만 지칭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철하고 그냥 새카만 거 무조건 한 가지만 지칭하네. 사철은 보면은 이제 철과 사철은 이제 두 가지나 나왔는데 철이 있고 황화철이 있어요. 그냥 철과 니켈이 들어오거나 티타늄이 많이 들어온 경우에는 형태를 뭐 룻배나 현미경을 보면 이렇게 일자예요. 침상이라고 그러죠. 침상 형태. 침상 형태, 침상. 그러니까 바늘 같다. 그래서 침상이라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거의 자석에 잘 붙어요. 그리고 황화철, 얘는 이렇게 모양이 뭐 각이 진다거나 이렇게 약간 육각이라든가 사각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근데 얘들은 둘 다 똑같이 새카맣게 나요. 근데 특징은 얘는 자석에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패닝을 해보시면
얘는 되게 가벼워요. 가벼워서 또 잘 날아가기도 하고요. 얘는 무거워서 바닥에 거의 가라앉고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런 형태 위에 침상 형태가 나오는 곳에서는 거의 금이 나오지 않을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금이 없는 곳에서도 있고 금이 있는 곳에도 존재가 해요. 근데 요런 항아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나오면 금이 무조건 같이 나와요. 요 정도는 참고해 두시면 배특 탐사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큰 바위를 쪼갰을 때 금이 과연 제대로 나오느냐, 이런 문제는 제가 웬만하면 어려운 말을 안 쓰려고 하는데 필연적으로 여기에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그거는 이제 금맥하고 관계가 있어요. 금맥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 금맥이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많이 그냥 말씀하시는 게 금광이 있고, 보시면 여기 금광이 있어요. 여기 이제 산이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 금광불이 있어요. 앞에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 그러면은 여기서 흘러나와서 하천에 깔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되게 웃긴 거는, 자, 여기 금광이 있다 칩시다. 이렇게 금길이 져야지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상류 쪽에도. 금광하고 관계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연관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목숨을 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금광에서 캐는 금맥은 보통 페그마타이트 금맥이 많아요. 대한민국의 70%가 페그마타이트 맥에서 이제 금을 캐내는 거고요. 광산, 금광. 그리고 사금으로 발전되는 금맥은 대부분이 보면 열수 광산이에요. 열수 광산인데, 이 열수 광산 중에서도 열수 접촉교대라 그래요. 접촉교대. 이 열수 접촉교대가 사금맥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요. 거의 제가 우리나라의 특정 몇 군데, 딱 정말 특정적 몇 군데 빼놓고는 거의 다 이거예요. 보면 거의 다 열수 접촉교대. 그런데 이거하고 뭐 안반 두드리 깨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아주 연관이 많아요. 보면 이 열수 접촉교대 같은 경우에는 금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형성되는 거 보면, 요게 이제 하천의 바닥 안반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바닥에서 열수가 이렇게 올라와요. 뜨거운 물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뜨거운 물이 올라올 때 금이 생성되는 과정이 뭐 열린다 그러는데, 여기는 조금씩 열려요. 그래서 맨 위쪽으로 올라올수록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옆에도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거의 적게 만들어지고 입자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는 굵어지고 커져요. 그리고 요 언저리 벽 쪽으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엽상이 많이 발달을 하고요. 요 위쪽 봉우리 쪽으로 올라갈수록 너겟이 많이 발전해요. 그래서 사금이 보면 항상 면을 가지고 있어요. 마모가 되지 수마를 받지 않은 상태의 금들을 보면 항상 대국박이 있고 머리가 있고 아래 바닥 쪽이 있어요. 뿌리 쪽. 항상 여러분들 너겟이나 사금들을 캐보시면 어떤 이런 형태들을 띠게 돼 있어요. 위쪽은 약간 몽골한 형태가 되고, 바닥은 까실까실한 형태가 돼요. 왜냐하면 이쪽은 많이 금이 입자가 많이 올라와서 많이 뭉쳐지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점 적게 뭉치다 보니까 이렇게 뿌리를 만들게 돼요. 뭐 사금을 보시면 마모가 되지 않은 것들은 거의 이런 형태를 띠게 돼요. 그리고 이런 벽 쪽에 오는 것들은 얇게 먹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대부분 황화철이 장악을 하게 돼요. 이 안에는 황화철이 장악을 하게 되는데요. 황화철 바깥쪽, 그러니까 여기를, 이쪽 안반대를 모암이라고 하거든요. 모암 쪽으로 붙어 있는 면에서 생성된 그런 금들은 엽상으로 많이 발전을 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뒤쪽에는 미세금들이 많이 자리를 만들어지고요. 대부분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쪽에 운모가 많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볼 때 대부분은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크게 표현한 거예요. 좀 작게 실제 하천 바닥에 있는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천 바닥에는 이제 안반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맥이 올라와요. 대부분 한 요 정도로 굉장히 얇아요. 이런 얇은 맥들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요런 맥들이 올라와서 이제 금이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안반이 이렇게 위에 안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도 세월이 지나면서 수마를 받아요. 이렇게 수마를 받아서 이 정도가 위에 천이 좀 사라졌다 쳐요. 이게 너무 많이 따라서 내려오면 사금이 거의 마모가 되거나 해서 남아있지 않게 되죠. 근데 사금이 지금 나오는 것, 우리가 캐는 곳은 적당히 마모가 된 지점이에요. 그러면 요 위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퍼져서 내려가겠죠. 이제 물살이 이렇게 흐른다 치면 요런 것들은 쳐내려가다가 까실까실한 틈이라든가 요런 데가 끼거나 뭐 요런 크랙에 가서 끼게 되거나 하겠죠. 하지만 요 틈에 남아있는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경우를 봤을 때 대부분 사금을 캐시게 되면 이제 안반이 이렇게 돼 있다 쳐요. 그러면 대부분 이쪽을 장악하게 되는 건 아래쪽을 먼저 장악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금속 부식된 금속 물질들이 먼저 장악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다가 이제 얇은 미세금들이 장악을 하게 되고 그 위쪽에 엽상이나 뭐 알금 같은 게 장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위쪽으로 얇은 검들, 작은 검들이 장악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깊은 걸 갖다가 막 크게 빵 깨내서 금맥 징후가 전혀 없는데 그런 데를 빵 쪼개가지고 낸다 그래 안에 금이 과연 많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정말 미세 부시리 같은 것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금을 빼려면은 요런 데를 빼셔야 되는데 요런 데는 그렇게 깊이 안 파셔도 된다는 거예요. 거의 깊이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다. 그래서 제 영상에도 보면 망치나 정을 가지고 이걸 갖다 통째로 다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요 정도만 깨내요. 이거를 갖다 통째로 다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요 정도만 깨고 여기 있는 거만 싹 빼먹고 살짝 미세금 지은 거 살짝 이제 보인다. 위에 쪽에 이제 약간 알금 이런 것들이 나오고 밑에 미세금 지은 거 보인다 그러면 요 부분은 거의 그냥 웬만하면 그냥 내버려 둬요, 제가. 그리고 이걸 만약에 뭐 한 요 정도 되는 크기를 쪼갤 수 있다면 그런 거는 빵 쪼개가지고 하기는 해요. 근데 막 이렇게 큰 것들을 갖다가 제가 제키고 그러진 않거든요. 왜냐면 그냥 안반에 나 있는 그냥 의미 없는 크랙들은 그냥 금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미세금들밖에 나오지 않아요. 정말 미세 모기눈가리 같은 것들. 이게 금맥이 있는 징후들은 항상 여기에 보면 청색이나 백색이나 적색이나 뭐 적갈색이나 이런 분진을 항상 안고 있어요. 이런 안고 있는 징후에만 제가 쪼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크랙이 있다 그래서 물 바깥에 있는 크랙 좋다 그래서 무조건 깬다 그래서 금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징후가 보이는 것들만 쪼개시고 웬만큼은 금가 있는 그런 것들은 전혀 징후가 없는 것들은 아마 안 쪼개시는 게 서로 좋지 않나 싶어요. 뭐 미관상도 그렇고 너무 보났다나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대충 이렇습니다. 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도 조금 어려운 표현도 많고 그렇게 되면 좀 지루하죠. 흥미도 잃고 뭐 이렇게 막 요란한 용어를 쓰게 되면 너무 어렵고 보다가 주무실 것 같고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오늘 한 게 이제 사철하고 사철이 꼭 금 나오는 거 사철이 있어야 되냐 그거 하고 이제 너무 큰 거 의미 없는 크랙을 쪼개도 별 의미가 없다. 그거까지 일단은 오늘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날이 좀 추워지고 있어요. 즐거운 사금 탐사 되시고요. 안전 탐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을 생각해서 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탐사 되십시오.